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아마 옛날에 수서지구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15년 정도는 속개나 끓이셨을 겁니다. 70년대 중반에 강남 개발이 한창일 때 벼락부자가 엄청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76년도 봄에 수서지구가 그린벨트로 묶이죠. 주변 땅값은 매일같이 오르는데 수서는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80년대 말에 정태수 씨가 땅을 사들입니다. 그린벨트를 샀으니까 얼마나 허락에 샀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린벨트가 풀렸고 수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산 정태수 씨, 수서지구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과정에서 고위층들이 서로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결국 사건이 되어버리죠. 우선 정태수 씨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에 소환되는데 여기에 희한한 작전이 펼쳐집니다. 1991년 2월 13일 경향신문. 수서지구 특혜 분양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철야 조사를 벌인 결과 정 회장이 특혜 분양과 관련 국회의원 서너 명과 건설부 공무원 등에게 모두 8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1차로 자백함에 따라 정 회장을 13일 하오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 소환 하루 만에 자백이었다. 자물쇠입으로 유명한 그가 어쩐 일일까? 그 배경을 3월 9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폭로했다. 서울 대방동 보라매 공원에서 열린 수서진상 폭로 및 규탄 국민대회에서였다. 이것은 평민당에 들어온 제보입니다. 정 회장이 올해 2월 11일 신라 호텔에 머물렀고 대검 수사관 3명이 정 씨를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와 전화 연락을 계속했으며 청와대의 모 고위 인사가 이 호텔에서 정 회장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날 김대중 총재가 밝힌 제보 내용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한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 정태수는 싱가포르에서 귀국했다. 기업 상담을 끝내고 일본을 거쳐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귀국을 앞당긴 것이다. 스스로 입국했는지 아니면 관계당국이 요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그는 귀국 며칠 뒤 한양대 병원에 입원했다. 회장님, 좀 어떠십니까? 어지럽고 답답하고 전신이 아프고요. 원래 당뇨하고 고혈압이 좀 있으셨죠? 오래 고생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고혈압에 협심증에 부정맥까지 있어서 1년 내내 약을 달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연평균 2-3번은 병원에 입원을 하지요. 역시 그렇군요. 지금은 스트레스 때문에 지병이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푹 쉬셔야 합니다. 간호사? 네. 정 회장님은 안정이 절대 필요하니까 면회도 전면 금지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단은 쉬셔야 합니다. 외출도 하지 마시고요. 내 삶아, 지금 외출할 사이 아닙니다. 그럼 전 이만. 그러나 이날 밤 11시경. 회장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글쎄, 내가 괜찮다 하는데 와 그러노? 간호사, 아버님이 밖에 나가실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 좀 해줘요. 주치의 선생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러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회장님. 어허, 내가 당장 급한 볼일이 있다 하잖아. 야, 가자. 예, 아버님. 저, 퇴원 수속은 하고 가셔야죠.
그리고 정 회장이 간 곳이 신라 호텔이다. 그는 그 시각에 갑자기 왜 신라 호텔에 갔을까? 보라매 공원 규탄 대회에서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폭로한 내용. 1991년 3월 10일 동아일보. 김대중 총재는 정 회장이 올해 1월 11일 12일 사이에 호텔 신라에 머물렀고 그 당시 대검 수사관 등 3명이 정 씨를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와 전화 연락을 계속했으며 청와대의 모 고위직 인사가 같은 호텔에서 정 회장과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자가 어음을 막아주고 한보는 살려준다. 여야 정치인 중 돈 준 사람을 말하되 검찰에서 추궁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말하고 청와대 관계자는 장병조 씨 이외에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양해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때는 검찰의 수사사건 발표가 끝나고 공판을 앞둔 상태였고 특히 그해 3월에는 시군구 지방선거, 2월에는 시도의회 선거에 이듬해인 92년 14대 대선을 1년 8개월 앞둔 때였다. 당연히 김 총재 발언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고 야권을 비롯한 여론의 반응도 뜨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에 대한 청와대 반응. 김대중 씨 연설했다는 거 뉴스로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 같아요. 그분은 원래 그런 전문가 아닙니까? 폭로하고 헐뜯고 흔드는 거 말입니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응? 제보를 받았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도 안 된 거 그래 얘기하면 쓰나? 정 비서실장이 확인 좀 해봤어요? 예, 알아봤더니 정 회장이 신라 호텔에 묵은 건 사실입니다. 아니 호텔은 왜 갔대요? 간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 회장이 거기서 조사받고 싶다고 검찰에 연락을 해왔답니다. 그 양반도 참. 그래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나. 어? 그래서 중수부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가서 기초조사를 했답니다. 그럼 검찰에 가기 전에 이미 호텔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씨 주장대로라면 바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니 안기부가 끼어들어서 뭔가 작전을 짰다는 거잖아요. 주장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우리 청와대 수석들이나 안기부는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뒤에도 정 회장과 청와대 관계자가 호텔에서 만나 검찰 수사 문제를 조율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정태수 씨 구속 직전에 있었던 이 일은 요즘 같아서는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정태수 씨하고 같이 구속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하고 정치인들입니다. 1991년 2월 9일 한국일보. 수서택지 특혜 공급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8일 청와대, 국회 건설위 등 정치권과 건설부, 서울시 등 행정부처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강병수 한보주택사장 등 한보 관계자 2명과 서울시, 건설부 등의 압력을 행사한 장병조 전 대통령 행정비서관 이 3명을 1차로 금명간 소환, 신병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오용훈 국회 건설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6, 7명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 수서지역 민원 그거 국회 건설위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이태섭 의원이요? 그렇지, 이태섭 의원. 그쪽에서 뭔가 기사 하나를 줄 만도 한데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아? 전에하고 친분도 있다면서. 요전에 두어 번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별스럽지 않게 말하던데요. 관례에 따라서 지역구 민원을 소개했을 뿐이니까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다면서요. 하긴 대규모 조합 아파트가 생기면 유권자가 수천 명 생기는 건데 지역구 의원으로선 모른 체 하기 어렵지. 예, 이 의원 얘기도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수서지구에 한보 정태수 회장이 관련돼 있다는 건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고 하던데요? 국장님, 왜요? 지금 이 수소 사건에서 청와대는 장병조 비서관 하나만 내놓고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 핵심은 청와대 같은데 결국 청와대 대신 국회의원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닐까? 돌아가는 판도가 그렇죠. 그럴 경우 그 첫 번째 사법처리 대상자가 이태섭 의원이 될 거고요. 이 의원뿐이 아니야. 이 사건으로 국회 전체가 이상하게 엮일 것 같아. 그 발뺌하고 도망가는 청와대도 문제지만 사실 의원들도 뒤로 주고받는 거 많이 하잖아요. 몇 천씩 떡값 받는 걸 우리 껌값 받듯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이용식 기자입니다. 아, 김 의원님. 내일 오전에요. 예, 시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구야? 민주당 김동주 의원입니다. 이 기자, 내 좀 있으면 이 검찰에 나가봐야 됩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유가 뭡니까? 수서지구 조합들한테 분양해주라고 내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은 없으시고요? 전혀. 검찰은 내가 수서지구에 한보가 들어갈 수 있게 서울시나 건설부에 압력을 넣었다 하는데 건설부에 있지만 내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그런데 왜 검찰에서 굳이... 여당에서도 책임질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의원님이시군요. 수사를 받아도 혐의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혐의가 없으면 된다. 좋은 말이지. 무슨 뜻입니까? 까놓고 말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 자금은 법적으로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 자금이냐 뇌물이냐를 구분하는 게 이게 정말 어렵잖아. 안 그래요? 그렇긴 하죠. 공식적으로 내한테 그런 잣대를 갖다 대면 걸리는 게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실제로 김동주 의원은 나중에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아산만 철강단지 허가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건이었다. 적어도 그는 수서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같은 건으로 김 의원과 함께 사법 처리를 당한 몇몇 의원들 역시 수서 비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핵심에서 청와대가 몸부림치며 방어하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이었다. 이 사건을 두고 노태우 대통령은 계속해서 방어하는 입장이었겠죠. 알기로는 그분이 최소한 다혈질 성격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때는 언론에 대놓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오늘 강원도 연도순 씨 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강원도는 관광지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관광객은 늘지만 도로가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영동고속도로하고 속초 양양 간 도로 4차선 확장 공사는 하루빨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사실 강원도는 당시 수서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어지는 노태우 대통령의 발언. 민주주의의 밝은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병폐가 드러난 이런 사건은 있는 그대로 진상이 밝혀질 겁니다. 과거엔 저녁 9시 뉴스가 청와대 소식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법 큰 행사를 해도 대통령 뉴스는 뉴스 끝부분쯤에나 잠깐 나옵니다. 나도 인간인 이상 섭섭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대통령과 언론 사이에 긴장감이 흐른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같아서는 내 심정이 이래요. 우리 언론은 자나 깨나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록 똑같은 것을 써대지 않느냐. 이건 우리 스스로 눈, 코, 귀 나가서 심장까지 찔러 죽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노태우답지 않은 독설이었다.